오늘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코스닥이 빠지네요. 지금 2% 넘게 낙폭 키웠고요. 원달러 환율도 1,170원이 뚫렸습니다. 1,172원까지 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오릅니다.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우리만 지금 좀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균형 좀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장 한마디는 하반기 수익 장악하는 바이오 제약에서 이제 CMO하고 mRNA 이제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포트 구성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까지 좀 포트의 비중이 좀 제한적이신 분들은 먼저 김종수 전문가 이 시간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어놓을 거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비로도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던데 어떤 내용 때문에 강한 건지 투자 전략까지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관련되어서 궁금한 게 먼저 있으실 테니까 그거 먼저 좀 짚어드리고 바이오제약을 설명드리는 게 좀 순서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바이오제약을 워낙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좀 드리면서 왔던 전문가지만 뭐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대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니까 좀 짚어드리자고 한다면 삼성전자 기준가는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00원대하고 이제 위로 83,0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68,000원 선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평균 단가는 75,000원 이하로 맞추면, 수익 매도 가능한 자리가 나올 거다. 이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단을 전 얼마 정도로 좀 보고 있냐면 한 98,000원 이하는 너무나 좀 심한 투매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적자나지 않으면 회복되는 자리가 107,000원이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단가를 맞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1차 목표치는 12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여기서 한 7,000원 정도 더한 자리 12만 7,000원 자리로 수렴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7,000원 자리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 회복되는 자리, 그 이하에서 평균 단가를 맞추셔서 나중에 이제 수렴되는 자리는 12만 7,000원인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이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자동차 쪽은 제가 기다리자는 의견 여러 번 드렸죠. 현대자동차도 한 24만 원 자리에서 제가 20만 5천 원과 19만 1천 원 자리 이 자리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19만 1천 원이 오면은 저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매매든 투자든 들어가면 되고요. 20만 5천 원 자리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완벽한 좀 최적 타이밍은 저는 19만 1천 원 선 정도를 일단 열어놓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8만 3천 원. 여기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으나 기대 수익률은 적다. 그래서 저는 7만 5천 원 이하. 7만 4천 원대, 7만 5천 원 자리가 만약 신규 진입한다고 한다면 저 정도를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번 주 시간이 좀 되면은 한번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전기차가 없어가지고 한번 사야 되는데 그때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저는 바이오제약 쪽에서 CMO하고 mRNA 관련된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살아날 거다.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녹십자도 지금 자리 매도하지 말고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최대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mRNA 백신 쪽으로 미국 정부가 8조의 자금을 지원해서 키운 게 화이자의 mRNA 백신과 모더나의 mRNA 백신입니다. 요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완제 쪽은 이제
삼성 바이오고요.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의 이제 로비 정도가 되고 기술 이전까지 되려면은 론자처럼 원액까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백신의 허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CM으로는 키울 수 있지만 이 mRNA 백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자립하기에는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그 과제의 넘버원은 특허입니다. 이 특허의 넘사벽은 전 세계에 딱 4군데의 업체가 있어요. 그게 셀스크립트가 있고 트라이링크가 있고 아비투스가 있고 제너반트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된 주식이 반등 나오는 거는 그 일본 쪽에서 이 시밀러 51%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코로나 치료제를 앞타바이오처럼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레키로나주,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 사업을 했는데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되면서부터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혼자 하면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니들이 과연? 근데 누구랑 해요? 트라이링크라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트라이링크에서 원료부터 시작해서 mRNA 공정 기술을 셀트리온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터닝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했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mRNA 특허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넘사벽 딱 4군데가 있는 거예요. 셀스크립트가 있고 트라이링크가 있고 아비투스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궁금증을 던져야 되냐면 왜 큐어백은 실패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성공했느냐? 그거는 트라이링크는 똑같이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큐어백에게 5 캐핑 기술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투스 같은 경우도 LNP 기술을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큐어백이 동시에 줬어요. 근데 안 준 게 있어요. 변형 RNA를 안 준 겁니다. 이 변형 RNA 기술을 화이자하고 모더나에게만 준 거예요. 이 변형 RNA라는 건 뭐냐면 mRNA 백신 우리 몸에 맞게 되면 이게 적이야 아군이야. 우리 적이 아니라 아군이야. 아군이 되면 3만 개가 넘는 이 RNA 염기서열을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을 셀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데 큐어백을 안 줬어요.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주고. 그래서 이쪽은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이 대박 매출이 나오는 건데 큐어백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가 있습니까? LNP와 5 캐핑과 변형 RNA를 풀어야만 우리가 백신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미룹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맨 처음에 1집단, 첫 번째 3월 달에서 5월 달에 3.5배에서 5배의 시세가 터진 건 아이진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진 그룹은 아이진하고 그다음에 이거 생산하게 되면 이연제약을 하게 되고요. 효소 공급은 셀로메드가 하게 돼요. 근데 이 기술을 아이진이 혼자 한다고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트라이링크로부터 변형 RNA와 5 캐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제일 빠르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배팅 자금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정부 자금이 여기에 몰빵된 겁니다. LNP는 원래 아이진이 연구했었던 거니까요. 리포솜으로.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이 상용 가능성이 제일 빠르겠네 해서 첫 번째 1집단의 시세가 3.5배에서 5배의 시세가 아이진, 이연제약, 셀로메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1집단이고요. 두 번째 집단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MO하고 두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변형 RNA를 해결해야 돼요. 요거를 자체 개발해서 코로나 백신 특허 기술 회피해서 성공한 게 누굽니까? 올릭스의 자회사 엠큐레스가 되는 거고 요걸 알고 있는 녹십자가 그래서 기술 협력을 하는 거고요. LNP는 삼양홀딩스하고 같이 해서 요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지금 백신 공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했었을 때 이거 혼자서 못한다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게 녹십자, 한미약품, ST팜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는 녹십자는 큐어백이, 그 다음에 ST팜도 큐어백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트라이링크로부터 5 캐핑 기술을 받았지만 변형 RNA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임상이 실패해서 지연됐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한미그룹하고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녹십자는 완제를 충전하려고 하는 거고 한미그룹은 효소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에스판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LNP는 제너바튼 거를 가져와서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조만한 기업들 mRNA 설계를 가지고 있는 진원생명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이백이나 서린바이오 같은 mRNA 합성 서비스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변이가 심해지니까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같은 약물 전달 플랫폼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두 번째 랠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판을 만들고 여기에 셀트리온처럼 머물렀던 주식이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이 하나 둘씩 꿈틀대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기에 녹십자나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가 바닥에서 턴되는 이 포인트를 하면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집단 아이진을 만들었던 요 랠리가 플랫폼, 서린바이오나 올릭 섹터 쪽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갈 거다. 이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집단에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도 관련 이야기들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